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 달라면서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과 배달 앱 회사의 압박에 50대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법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박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업주의 목숨까지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 저희가 첫 번째 사건으로 다뤄볼 텐데요. 일단 새우튀김 환불 갑질 사건이라고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김수민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느 한 고객이 김밥 가게에서 새우튀김을 여러 개를 샀는데 그중에 한 개를 냉장고에 보관해뒀어요. 근데 색깔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변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한 개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뭐 쟁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업체 측에서는 한 개에 대해서는 변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객은 모든 새우튀김에 대해서 다 거기에 맞는 가격을 다 변상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쟁이 된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분쟁이란 말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 측이라든지 이쪽에 주장에 따르면 고객 측에서 계속 전화를 되풀이해서 매장에 걸어왔고 그 전화 내용에는 모욕적인 폭언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 김밥 가게의 업주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족 측은 이것은 고객의 항의와 그리고 쿠팡이츠 측, 본사 측의 압박, 양쪽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도 바라보게 될 텐데 고객의 문제점 그리고 쿠팡이츠 측은 또 책임은 없는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또 다뤄볼 텐데요. 이제 해당 식당에서 20여만 원어치를 환불을 받았던 것으로 이전에 그 고객은 이전에도 그 20만 원어치를 환불을 받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박주희 변호사께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언행을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환불을 요청을 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뭐 별점 테러를 하겠다. 아니면 악의적인 비방적인 뭐 리뷰를 남기겠다. 이렇게 해서 점주 입장에서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행을 했다. 그러면서 환불을 요구했다라고 했을 때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하시기에 소비자가 환불할 권리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있는데 그 요구할 권리를 넘어서 사회 통념상으로 생각했을 때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협박성 언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갈죄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뭐 불매 운동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본인 요구하는 거를 이제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공갈죄로 처벌된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례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진단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쿠팡이츠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만 이 업주의 경우에는 이 새우튀김 갑질과 관련해서 좀 나서서 쿠팡이츠 쪽에서 중재를 해주시거나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여러 차례 부탁을 했는데 세 차례 요청을 했는데 쿠팡이츠 측은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쿠팡이츠가 어떤 갑질 소비자를 방치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들은 어떻게 보세요? 본사가 가맹점의 문제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느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게 결국에 쟁점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로 본사가 가맹점을 평소에 통제를 해왔거나 제한을 해왔느냐 이거를 같이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보면은 이 업체라든지 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손실을 본 것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이제 전국 곳곳에 있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배달의 반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겹치면 안 되니까. 근데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배달 반경을 좁히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매출에도 당연히 손실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조치를 가맹점주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했을 때 가맹점주들이 일선에서 어떤 피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는 본사에서 그만큼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 있는 업주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인 게 일선에서 사람들끼리 다투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상사가 빚어지거나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그것을 감쌀 수 있는 큰 존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이럴 때는 사실은 이 본사가 어느 정도 중재를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가족들의 항의이고 또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쿠팡이츠도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 점주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알맹이가 빠져 있다? 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쿠팡이츠 측에서 이제 본인들이 점주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그동안에 이제 가맹업주들이 가장 많이 요구를 했던 것 중에 이게 별점이나 아니면 악의적인 리뷰가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점주들이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 그러니까 댓글을 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악의적인 소비자를 전담으로 상담을 하는 상담원을 배치를 하고 전담팀을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느껴지는 게 이런 악의적인 리뷰나 악의적인 소비자가 등장하지 않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이 해결 방안이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에도 가장 문제점은 과연 환불을 해주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쿠팡이츠 측에서 정해놓은 게 없다라는 거죠. 모든 거는 이제 점주에게 알아서 처리라고 하는 건데, 하루 지난 새우튀김의 색깔이 변질됐을 때 이걸 과연 그 점주의 잘못으로 볼 것이냐, 이거는 품질의 문제로 볼 것이냐, 환불을 해주는 기준을 쿠팡이츠 측에서 뭔가 제시를 해주고 이거를 소비자와 점주가 모두 납득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은 빠지고 리뷰가 잘못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해명할 수만 해주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사후적인 대책일 뿐이니까 사실 점주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업주나 이제 점주들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대책만으로는 본인들이 겪을 피해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대책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다음 주에 공정위에 고발합니다. 쿠팡이츠를 고발하는데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겠다. 근데 이게 해결 가능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금 가장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에게 수수료를 얻어가면서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점점 몸을 불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점주 모두 피해보는 상황들이 점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을 관계가 당연히 형성이 돼서 가맹업주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만 봐도 이 환불과 관련해서 이러한 모든 책임이라든지 판단을 점주에게 모두 넘기고, 만약에 이걸 응하지 않았을 때는 아마 분명히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내부적인 약관이라든지 계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거 맞고, 근데 이게 가맹업주 측에서는 이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걸 논의해보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쿠팡이츠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고발 조치를 취해서 이 공정위에서 뭔가 관계 기관의 중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바로 잡히는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배달앱 자체적인 대책으로만 해결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별점 테러나 악성 댓글로 힘들어하는 골목 상권 사장님들, 보시는 것처럼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63.3%, 피해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36.7%인데 어쨌든 다수의 이 사장님들이 별점 테러나 악성 댓글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경험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이 쿠팡이츠의 대책만으로 해결이 될지 의문이라서요.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떤 의견 좀 갖고 계세요? 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좀 더 덧붙여 보자면 이 구조 자체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배달 반경 문제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점주분들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보자면 이분들이 자영업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자영업자지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자영업자는 자기의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뭐 원할 때 문도 닫을 수 있어야 되고 배달 반경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본사와 엮여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자영업자로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자성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영업자를 뭐 노동자로 바꿔달라 혹은 직영으로 다 고용해라 이런 요구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조치와 구조들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듯이 자영업자들도 또 쿠팡이츠라고 하는 같은 본사에 속한 사람들끼리라면 더더욱이나 상설적인 협의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가 협약을 맺듯이 이쪽도 사측과 이
일선에 있는 업주들 간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의하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마련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게 결국에는 원래 직원과 사장 이런 관계였었더라면 예, 예. 어떻게 보면 노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협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업주나 본사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였던 것을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다 쪼개서 그리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통제는 가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은 실질적으로 상설적인 협의체라도 만들고 그리고 양자 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고정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먼저 시행이 돼야 될 그런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당장 근데 워낙에 많은 네티즌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배달앱이나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악성 리뷰에 뭐 어떤 해명 기능을 도입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장님들이 댓글 다 달아주시거든요. 거기에 혹여나 이제 뭐 컴플레인성 댓글이 달리면 거기 일일이 다 해명하시는 거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기능을 도입하겠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 또 들어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건 원래 있는 기능이다 이제 그런 반응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온라인에 많더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쿠팡이츠만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을 저희가 계속 해드렸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배달앱을 둘러싼 여러 분쟁들을 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법령. 이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와 이제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배달 플랫폼을 통한 이 음식 배달이 대중화된 게 얼마 되지가 않다 보니까 네.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이런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기준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행 지금 되고 있는 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 해결 기준에도 식료품과 관련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유제품이라든지 과자처럼 식품 회사에서 만든 가공 제품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기준이지. 예. 이번처럼 음식점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배달해주는 업체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해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고요. 예. 그리고 식료품 기준도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게 예. 불량이거나 품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혼입됐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기준만 있을 뿐이지 예. 이번처럼 하루 지난 새우튀김이 3개 변질됐을 때 과연 이거를 품질이 부족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해결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달 플랫폼과 관련된 이용은 점점 늘어나고 이용이 예. 늘어나면 당연히 이번처럼 분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소비자의 수요에 비해서 지금 관련 기준이라든지 해결 방안 같은 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 이 부분도 반드시 법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소한의 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요. 참 답답한 현실이라는 생각이 또 더 드네요.